LA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 도시를 집어삼켰습니다. 할리우드도 베벌리 힐스도 모두 잿더미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인타운만이 불길 속에서 홀로 살아남았으며 미국의 최고 재난 전문가 리처드 벨링턴은 이 불가능한 생존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LA로 향했습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한국의 기술력과 지혜였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한인타운의 놀라운 방제 시스템과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세계 최고를 자부하던 미국 전문가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한인타운의 기적,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재난 및 건축 안전 전문가, 전직 FEMA 연방재난관리청 수석 엔지니어 리처드 벨링턴입니다. 저는 유럽에서 출장 중이었습니다. 런던의 한 호텔방에서 아침을 준비하던 그때였죠. TV에서 흘러나온 뉴스를 보고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LA 전역이 대형 산불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에서 시작된 불길이 베벌리 힐스를 지나 퍼시픽 팰리세이즈까지 번졌습니다. 저는 즉시 노트북을 켰습니다. FEMA 수석 엔지니어로 일했던 경험 때문이었을까요? 본능적으로 위성 사진부터 확인했죠.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위성 사진 속에서 LA는 마치 불바다 같았어요. 하지만 그 한가운데 마치 바다 위에 섬처럼 멀쩡하게 남아있는 구역이 있었습니다. 한인타운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저는 즉시 딸 에밀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LA에 살고 있는 에밀리는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에요.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한인타운에 있는데 여기는 진짜 안전해요. 에밀리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한인타운이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지? 아빠 여기 와서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믿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재난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했죠. 미국의 대부분 도시는 목조 건물이 많아 화재에 취약합니다. 그런데 한인타운만 살아남았다는 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LA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위성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변은 모두 불바다인데 한인타운만 마치 보호막이라도 있는 것처럼 멀쩡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이었죠. 혹시 도시 설계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걸까? 비행기가 LA에 접근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잿빛 연기에 휩싸여 있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한 구역만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선명하게 보였어요. 착륙하자마자 에밀리가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아빠, 한인타운으로 가는 길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우리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할리우드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고급 주택가였던 베벌리 힐스는 잿더미로 변해 있었죠. 하지만 한인타운으로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건물들은 멀쩡했고 사람들은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부터가 진짜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한인타운이 가진 특별한 비밀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놀라운 진실과 그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를요. 에밀리의 차 안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저는 FEMA에서 일하며 익숙해진 습관대로 먼저 데이터부터 확인했죠. 아빠 아직도 숫자만 보고 계시네요.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진지했어요. 과학자로서 이런 비정상적인 현상을 그냥 넘길 순 없었습니다. 에밀리,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야. 산불의 확산 패턴을 봐. 불길이 한인타운 경계에서 마치 보이지 않는 벽처럼 멈췄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FEMA의 전 동료였습니다. 이보시게 리처드. LA 시청에서도 한인타운 현상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우리도 특별 조사팀을 꾸리고 있어. 그래, 나도 지금 현장으로 가는 중이야.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변의 건물들은 모두 불에 탔는데 한인타운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멀쩡한 거리가 나타났어요. 마치 다른 차원으로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었죠. 에밀리, 이건 분명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어. 모든 현상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 그럼요. 아빠가 직접 확인하시면 놀라실 거예요. 에밀리의 말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20년 넘게 재난 현장을 다녀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식 건축 방식이 뭐가 특별하다는 거지? 제 머릿속은 의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의 건축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편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LA 한인타운 통합방재센터라는 간판이 보였어요. 아빠, 여기서 김민수 씨를 만나기로 했어요. IT 전문가 출신인데 지금은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을 총괄하고 계세요. 에밀리의 설명을 들으며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에서는 젊은 남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민수입니다. 벨링턴 씨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김민수 씨의 첫인상은 의외로 친근했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경계하는 마음이었어요. 신뢰가 안 된다면 한인타운의 방제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김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제가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제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특별한 게 있길래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곧 그 답을 알게 될 거란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전 몰랐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될 거라는 걸요. 통제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수십 명의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여기서 한인타운 전체를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김민수 씨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시선은 창 밖으로 향했어요. 맞은편 건물 옥상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거든요. 저기 좀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1분도 안 되어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마치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AI가 연기를 감지하는 순간 가장 가까운 소방서로 자동 출동 요청이 갑니다. 김민수 씨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던 그때 한 남자가 통제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정민입니다. LA 한인타운 부동산 개발업자죠. 박정민 씨는 창 밖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할리우드 힐스의 저택들이 모두 불타 없어졌습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주택들이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됐죠. 박정민의 말처럼 멀리 보이는 언덕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들의 호화로운 저택들이 있던 자리는 이제 까맣게 타버린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인타운은 다릅니다. 박정민 씨는 다른 창문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길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찼어요.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었고 사람들은 평화롭게 거리를 걸었죠.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라뇨? 대체 어떤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제 질문에 박정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을 아시나요? 그때 우리는 쓰라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박정민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매년 재난 대비 훈련을 했고 건물마다 방화 시스템을 강화했죠. 옥상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했고 모든 건물은 석고보드가 아닌 시멘트 보드로 보강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는 동안 또 다른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졌죠. 보세요.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대피소도 가보실래요?
거기가 정말 놀라워요. 우리는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대피소가 있었어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었고 식량과 물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었죠. 이곳은 3,00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 약 800명이 대피해 있죠. 김민수 씨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정말 효과가 있었을까? 단순히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 그때 대피소 안에서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전 베벌리 힐스에 살았어요. 집은 모두 탔지만 한인타운이 우리를 받아줬죠. 이곳이 아니었다면 우린 어떻게 됐을지. 노인의 말에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것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건 어쩌면 미국의 재난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 때 박정민 씨가 저를 건물 외벽으로 안내했습니다. 벨링턴 씨, 이 벽을 한번 만져보세요. 제가 벽에 손을 대자 박정민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드라이비트 시스템입니다. 25cm 두께의 내화벽 위에 특수 단열재를 덧대고 그 위에 방화 코팅을 한 거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콘크리트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게다가 이런 공법이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을 텐데. 맞습니다. 일반 건축비의 1.5배는 더 들었죠. 박정민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을 아시죠? 그때 우리 한인타운은 철저하게 파괴됐어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았고 우리 스스로 지켜야 했죠. 박정민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재난이 오면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재건축할 때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천장에는 촘촘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었죠. 모든 건물이 자동 소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재가 감지되면 즉시 작동하죠. 옆에서 듣고 있던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배운 건축공학 이론이 모두 적용되어 있어요. 김민수 씨가 태블릿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모든 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목조 건물은 단 한 채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가 정말 가치가 있었나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정민 씨가 말하였습니다. 보험료가 일반 건물의 절반 수준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득이죠. 우리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보이는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주변은 모두 불타 있었지만 한인타운만 마치 성벽으로 둘러싸인 것처럼 멀쩡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든 방화 요새입니다. 박정민 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김민수 씨가 저를 다른 곳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비밀은 따로 있어요. 건물도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건 우리의 방제 시스템입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본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걸요. 한인타운의 진정한 힘은 이 건물들 너머에 있었던 겁니다. 김민수 씨는 저를 지하 2층에 또 다른 통제실로 안내했습니다. 이곳은 아까 봤던 곳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게 우리의 심장부입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스크린에는 한인타운 전체가 3D로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모든 건물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한 건물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건물 하나에만 127개의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요. 온도, 연기, 바람의 방향까지 실시간으로 감지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럼 아까 그 화재도? 네, AI가 먼저 감지한 것이죠. 연기가 발생한 지 0.3초 만에
소방서에 자동 출동 요청이 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에밀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이건 정말 혁명적이에요. 미국의 전통적인 화재 감지 시스템은 각 건물이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여기는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요. 김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기술입니다. 우리는 그걸 더 발전시켰죠. 또 다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강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AI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화재가 어떻게 번질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죠. 저는 문득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국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이번 산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김민수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 시스템이 처음 화재를 감지했을 때 이미 산불이 어디로 번질지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할 수 있었죠. 그때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창이 떴고 바람이 북쪽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상승했어요. 김민수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보세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북쪽 건물들의 스프링클러를 가동시키고 있습니다. 화재가 번지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것이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건축이나 소방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진정한 기술 혁명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도입하면 어떨까요? 제 질문에 김민수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김민수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죠? 우리가 밖으로 나가보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었죠. 이건 우리 한인타운의 또 다른 자랑입니다. 박정민 씨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8,500개의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줬어요. 식사도 하루 3번 제공하고 있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있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게 자발적인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는 서로를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줄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에밀리? 제 딸이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고 물품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에밀리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곳에서 정말 중요한 걸 배웠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에밀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한 할머니가 다가와 에밀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우리 집은 다 탔지만 이곳에서 새 희망을 찾았네요.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박정민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힘입니다.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걸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에요.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상인들은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고 의사들은 자발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었죠. 청소년들은 어르신들의 짐을 날라드리고 있었고요. 우리는 이걸 한국인의 정의라고 부릅니다. 김민수 씨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정한 안전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인타운이 살아남은 진짜 이유를. 첨단 건축물도 AI 시스템도 중요했지만 가장 큰 힘은 바로 이 공동체 정신이었던 거죠. 아빠, 이제 알겠죠? 에밀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한인타운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낸 필연이었던 거죠. 한인타운의 기적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깨달음은 저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FEMA 본부로 향했습니다. 리처드, 자네가 긴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네. 전 국장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LA시청 관계자들과 건축 전문가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제가 목격한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인타운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든 재난 대비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화면에는 한인타운의 피해 상황과 주변 지역의 처참한 모습이 대비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만든 결과물입니다. 제 설명이 이어질수록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한국식 재난 대비 모델을 즉시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축 규정도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LA시청의 건축국장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초기 비용은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제적입니다.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고 재난 피해액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주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저는 한인타운의 AI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실시간 재난 감지, 예측, 대응까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대해 말이죠. 이것이 미래의 도시 설계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국장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자네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발표하는 건 처음 보는군. 네, 저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다음 주 FEMA는 공식적으로 한인타운 사례 연구팀을 꾸렸습니다. 미국 전역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리처드, 자네가 팀장을 맡아주게.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미국 전역에 알려야 했으니까요. 에밀리도 연구팀에 합류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정말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래, 반드시 해내야지. 이건 단순한 건축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 사회의 안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한인타운의 시스템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미래가 될 거라는 것을요. 한인타운의 기적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새로운 표준이 된 거죠.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혁신. 그것이 바로 제가 한인타운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공동체 정신이 만들어낸 혁신. 그것이 바로 제가 한인타운에서 발견한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에밀리와 함께 한인타운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엔 연구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서였죠. 리처드 씨, 이렇게 다시 오실 줄은 몰랐네요. 박정민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김민수 씨도 옆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이제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곳의 생존이 단순한 운이라고 생각했어요. 제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죠. 봉사활동 현장에서는 에밀리가 한인 청년들과 함께 구호물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아빠, 이분들에게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에밀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나가 아닌 우리로 생각하는 거죠. 김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거죠.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와 물병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좀 쉬세요. 벌써 3시간째 일하고 계시네요. 이런 작은 배려,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한인타운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박정민 씨, 김민수 씨,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사람이 궁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연구팀이 각 도시의 재난 대비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물론이죠. 우리의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들의 답변은 늘 그랬듯이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도시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커뮤니티는 재난에 대비되어 있습니까? 한인타운이 보여준 기적 같은 생존. 이제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합니다. 오늘도 한인타운은 평화롭습니다. 상점들은 문을 열었고 사람들은 일상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 뒤에는 끊임없는 준비와 노력이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에밀리는 이제 박사 논문의 주제를 도시재난 대비 시스템의 혁신으로 LA 한인타운 사례 연구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빠, 우리가 배운 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렇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인타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산불은 LA를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난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저는 확신합니다. 한인타운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것이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의 청사진이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힘든 재난의 시간을 함께 버텨낸 LA 한인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작은 관심이 모여 더 큰 기적을 만드는 힘이 되니까요.